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0일이 되겠네요. 5월 20일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소만입니다. 이 소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이 돼갖고 비도 좀 내리고 뭔가 이제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세상을 꽉 채운다. 이제 그런 의미죠.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겨우 내내 그 움츠렸던 것이 이제 봄이 되면서 약간 생기를 찾아갖고 이제 확 피우는 그런 절기가 바로 소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또 그런 의미에서 성년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제 어 청소년, 물론 뭐 청소년을 정의하는 나이가 상당히 그 폭이 넓기 때문에 성년도 청소년에 포함이 되는 그런 그 법률도 있어요. 뭐 인제 그런 것들을 뭐 다 인제 떠나서 일단은 그 어 뭔가 그 부모가 대신해 주어야 하는 그런 나이, 그런 나이를 벗어나서 이제 그야말로 어 하나의 인간의 개체로서 인제 완전한 그 뭐 독립의 의미라고 할까? 이제 그런 그 성년이 된다는 성년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인제 세계인의 날이기도 해요. 자, 근데 그거보다도 인제 더 중요한 것이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쪼끔 독특한 것이 오늘이 바로 그 이제 꿀벌의 날입니다. 세계 꿀벌의 날이에요. 자, 꿀벌 하면은 양봉업자들한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산 수단이죠. 네. 그래서 인제 5월 20 일이 바로 세계 꿀벌의 날인데, 꿀벌의 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정이 됐으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꿀을 선사하는 그 꿀벌, 꿀벌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좀 뭐 나름대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이런 몇 가지의 그 뭐 다른 그 기념일도 중요하지만 세계 꿀벌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세계 꿀벌의 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5월 20일, 오늘이 바로 인제 세계 꿀벌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내력을 한번 볼까요? 1734년 오늘입니다. 1774 년이면 한 300년 좀 됐네요. 290 년. 양봉의 선구자인 안톤 얀사가 인제 이때 출생을 인제 한 거예요. 바로 5월 20일 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인제 그 양봉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이 안톤 얀사의 그 생일을 인제 기념을 하면서 세계 꿀벌의 날로 인제 지정을 했다라고 인제 유추가 되죠. 예. 안톤 얀사는 1734년 5월 20일 날 그 태어나서 1773년 9월 13일 날 인제 유명을 달리했네요. 현 슬로베니아의 양봉가이자 그 인제 화가. 현재 슬로베니아라는 그 나라가 있죠. 예. 그 동유럽 쪽에 있을 겁니다 아마. 유럽도 뭐 나라가 하도 많아져 갖고 정말 그 옛날에 그 인제 6.25 때 뭐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는데 "코리아가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다."라고 인제 하는 얘기가 있었듯이 정말 지금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얀사는 현대 양봉의 선구자이자 이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였다라고 하네요. 어 근데 원래 인제 화가로 교육을 받았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합스부르크 왕가 궁정에서 양봉 교사로 또 인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뭐 굉장히 그 인제 유명한 왕가죠.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그 명문 왕가입니다. 1273 년에 루돌프 1 세가 최초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한 이래 16 세기 전반에 전성기를 거쳤죠. 그래서 1918년 카를 1 세가 퇴위할 때까지 상당히 그 인제 오랜 시간을 이 왕가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음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 뭐 고려 이런 왕가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죠. 뭐 이 사람들은 뭐 어떤 그 유명한 왕가에서 인제 이 나라 저 나라 왕도 그 배출하고 인제 예 그랬듯이 인제 독일 황제를 그 배출을 하기도 한 그런 그 가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음 자, 인제 안톤 얀사에 대해서 물론 인제 영문 자료입니다. 이걸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글쎄요. 저 들어가면은 그 위키백과이기 때문에 그 한글로 번역을 할까요? 하는 옵션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인제 어 yes를 누르면은 인제 번역된 문장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인제 기계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쪼끔 그 의미를 그 인제 소통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꿀벌의 날을 그 인제 그렇게 지정한 그 목적을 한번 볼까요? 생태계에 대한 꿀벌과 다른 수분 매개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
즉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양봉을 통해서 대량으로 수분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수분 매개자라는 게 이제 꽃이 이 암술과 수술이 인제 이렇게 뭔가 인제 수분이 돼야지 인제 뭐 열매를 맺고 뭐 인제 이렇게 하는데 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분다든가 아니면 뭐가 흔들린다든가 이래서 인제 어 수술에 있는 이제 꽃가루가 암술로 이렇게 떨어져서 인제 수분이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인제 이 자연계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생산성이 인간이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오르지가 않죠. 그러니까 양봉 즉 사람이 그 일을 직접 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뭐 붓을 갖고서 뭐 수수루의 꽃가루를 갖다 암술에 이렇게 인제 묻혀 준다든가 그렇게 해 갖고서 뭔가 어 식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제 바로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동물만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죠. 예. 그 자식의 형태가 인제 무슨 뭐 열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인제 이 자연계에서 섭취하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식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체계화시켜 갖고서 사람이 먹게끔 그렇게 인제 하는 것이 바로 인제 그게 농업이죠, 농업.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건 그건 농업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인제 꿀벌이 인제 역할을 인제 이제 대신할 수 있으니까 꿀벌을 많이 인제 이 양성을 해 갖고서 이제 수분 작업을 하느라고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꿀벌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제 꿀을 인제 만들기 위해서 뭐 여기 있고 저곳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꿀을 채집하느라고. 그러다 보면은 인제 거기서 인제 자연적인 수분보다는 더 많은 그런 수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양봉 즉 꿀도 얻으면서 인제 식물들도 어떤 열매를 맺는 거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엔 회원국들은 2017년 12월 5월 20일 을 세계 꿀벌의 날로 선포하자는 슬로베니아의 제안을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세계 꿀벌의 날이 된 거예요. 예 뭐 이 꿀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인제 날아가는 이모티콘이 하나 있네요. 뭐 하트를 뿅뿅뿅뿅 날리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꿀벌의 날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럼 꿀벌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지만은 지금 다 인제 망각을 해서 어 잘 모르죠.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꿀벌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 절지동물이고 곤충 강 벌목 꿀벌과에 속하는 인제 곤충이죠 뭐. 예. 원산지는 아시아,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쪽에 인제 많이 있다고 하네요. 글쎄요. 뭐 슬로베니아 사람이 양봉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원산지가 저기에 국한돼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 게 전 쪼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뭐 어찌 됐든 꿀벌은 뭐 전 지구적으로 다 있을 테니까 서식지는 산지나 나무에 인제 서식을 하네요. 물론 인제 벌집을 짓죠. 그래서 인제 벌집을 잘못 건드리면은 인제 벌에 쏘여 갖고 음 정말 뭐 이런 꿀벌은 뭐 따끔하고 또 저도 쏘여 보니까 상당히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인제 이제 땡피라고 그러나요? 진짜 말벌 그러니까 여름에 인제 산소에 가서 인제 벌초를 하죠. 벌초를 하면서 말벌에 쏘이면 장성은 생명을 잃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TV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크기는 약 1.5 센치고 그다음에 학명은 아피스라고 합니다. 임신 시기는 3 일. 3 일만 임신하고 바로 인제 어 번식이 가능하니까 뭐 번식 속도로 얘기하면 뭐 엄청나겠네요. 그다음 멸종 위기 등급으로 봐서는 낮은 위기다. 멸종의 위험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요약을 해서 한번 볼까요? 꿀벌이 뭔지. 벌목 꿀벌과의 곤충이다. 주로 양봉 꿀벌을 가리키는 말로 유럽 양봉종, 서양 꿀벌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길이는 약 1.2 센티미터인데 센치가 아니라 센티죠. 센티미터인데 계통에 따라 크기와 색깔이 다르다. 글쎄요.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크기와 색깔이 얼마나 다른지. 자 그런데 인제 일벌과 여왕벌과 수벌 이렇게 삼 세 계급으로 구성된 사회생활을 한다. 네 뭐 많이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여왕벌이나 일벌 모두 산란하지만 여왕벌이 알만 정자와 수정하여 암펄이 되고 일벌의 알은 수펄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속적으로 로얄 젤리를 먹는 유충이 나중에 여왕별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집은 일벌 몸에서 산출되는 밀랍 물질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인제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벌집 하면 통상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속에
그 안에 벌이 이제 하나씩 있죠, 보면은. 글쎄요, 저도 아주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인가 저 외삼촌이 이제 저 양봉을 잠깐 했었습니다. 너무 이제 그 꿀, 꿀이 안 모아지니까 이 설탕물을 이렇게 이제 그때는 뭐 백설탕도 아니죠. 완전히 그 흑설탕이죠. 이제 설탕물을 이렇게 쭉 만들어가고 그걸 부어주더라고요. 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자, 개요. 벌목 꿀벌과에 속하는 꿀을 만드는 벌로 학명은 아피스다. 한국 고유종은 토종벌 또는 재래꿀벌이라고 하며 양봉장에서 볼 수 있는 꿀벌은 수입 외래종인 유로 꿀벌이다. 그러니까 이 토종벌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네요. 통상 그 양봉업자들이 그 이제 벌통을 들고 다니는데 그 차에다 싣고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죠. 이제 꽃이 많은 데로 옮겨 다니는 겁니다. 왜냐면 꽃으로부터 이제 그 꿀을 채취해야 되니까. 이제 그 벌들은 대체적으로 유로 꿀벌이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양봉은 삼국시대부터 보급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서양의 역사보다 더 깊지 않을까요? 아까 한번 앞에 가서 볼까요? 네. 1734년에, 이분이 이때 태어나갖고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부터 이제 했더라면, 음, 뭐, 우리나라도 그 만만치 않은 이제 양봉국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형태는 길이는 약 1.2cm인데 계통에 따라서 크기와 색깔이 다르고 두 개의 큰 겹눈과 세 개의 혼눈을 가졌으며 두 개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 글쎄요, 뭐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자세히 좀 볼 수 있겠지만 벌은 잘못하면 쑥니까 실물을 저렇게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본 적은 없고 뭐 그림으로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뭐 저렇게 그려져 있겠죠. 자, 그런데 꿀벌이 예리한 시력과 함께 예민하게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두 개의 더듬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예, 그 두 개의 더듬이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생태를 보겠습니다. 모든 꿀벌은 둥지나 벌통에서 함께 사회생활하며 세 가지 계급을 갖고 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덜 발달한 암컷인 일벌, 일벌보다 큰 여왕벌, 일벌보다 크고 이른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수펄. 음. 일벌과 여왕벌은 침이 있으나 수펄은 없고 여왕벌이나 일벌은 다 같이 산란하지만 여왕벌이 알만 수펄이 정자와 수정하여 암펄로 발달하고 일벌이 낳은 알은 수펄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저런 메커니즘을 통해 갖고서 이제 이렇게 일벌과 그다음에 수펄, 그다음에 여왕벌 이렇게 이제 계급 사회가 형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자, 여왕벌은 여왕벌로 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일벌이 타액선에서 분비되는 물질인 로얄 젤리를 먹을 때 여왕벌로 되는 것이다. 여왕벌이 되려면 일벌의 타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얄 젤리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왕벌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알은 3일 만에 부화하여 유충이 된다. 처음에는 모든 유충이 로얄 젤리를 먹고 나중에는 여왕이 될 것만을 계속해서 먹는다. 여왕이 될 그 벌만 계속해서 로얄 젤리를 먹는다라고 이제 글쎄 엄격한 계급 사회가 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성장하면 유충은 번데기로 변태되고 16일 만에 여왕벌이 3일 만에 일벌이 그리고 일벌이 나온 며칠 후에 수벌이 나온다. 예, 메커니즘이 나름대로 복잡하네요. 자, 우화된 여왕벌은 자기들끼리 투쟁하여 단 한 여왕벌만 둥지에 남게 되는데 이 여왕벌은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여왕벌을 공격해서 둥지에 있던 벌떼가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사회를 이룩한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여왕벌을 공격해서 이제 내쫓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둥지에 있던 벌떼들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서 또 나름대로의 새로운 사회를 이제 만드는 우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 이제 날개가 나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벌집은 알벌 몸에서 산출된 밀랍 물질로, 일벌 몸에서 산출된 밀랍 물질로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이것은 두 겹으로 된 육면의 작은 방으로, 아까 육각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헥사입니다, 헥사. 꿀과 화밀, 꽃가루로 만드는 벌밥 형태의 식량들이 그 방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 안에 그 양분이 이제 충분히 있는 거네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음, 정말 할 수 없는 게 이 자연계해 같아요. 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 세상을. 사람도 생겨난 게 정말 이상하지만은 어 정말 수도 없는 종류의 식물과 생물이 동물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정말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아 하느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인제 얘기가 되는 거죠.
어, 뭐 진화론이 있지만 아무리 그 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겠어요? 글쎄 뭐 요즘 혹성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혹성 탈출을 봐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지적 능력이 뛰어나갖고서 사람을 부려먹는 시대를 오는지 몰라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진 않아요. 또 사람이 원숭이가 될까요? 아니면 뭐 사람이 더 커갖고 소가 되겠어요? 말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시 하느님의 섭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효능을 보겠습니다. 꿀벌은 인간에게 꿀을 만들어주는 것 외에도 꽃에서 꽃으로 꽃가루를 옮김으로써 많은 식물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곤충이다. 뭐 우리 익히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꿀벌이 독인 봉독을 이용한 치료법은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 많이 이용된다. 소위 그 이제 봉침이죠, 봉침. 저도 한의사는 아니지만은 뭐 그런 거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번 봉침을 놔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이 꿀벌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소만이고 그다음에 성년의 날이면서 세계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 본 영상에 이제 아래 링크된 저 다음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음, 네, 성년의 날은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음,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바뀌니까 뭐 요일별로 돼 있으면은 이제 날짜가 그 바뀌죠. 예. 기념일을 요일로 지정하면은 그 날짜가 바뀌는 거고 날짜로 지정하면은 날짜는 안 바뀌지만 요일이 바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에, 소만이 21일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성년의 날이 5월 16일일 때가 이제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세계인의 날이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건 어,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그 이제 제가 설명했던 그 영상이기 때문에 이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맥주를 한 잔 쫙 하는 그 이모티콘이 있는데 이제 성년이 되면은 이제 나도 술을 마실 수 있다. 해갖고 이제 술을 마시는 일이 생기겠죠. 뭐 저도 술을 그 이제 좋아하지만은 어, 술을 많이 마셔갖고 좋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적당히 예, 술을 한 잔 하면서 그냥 기분이 좋은 정도만 유지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세계 꿀벌의 날을 맞이해서 소만, 성년의 날, 그리고 세계인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